미국 워싱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이 오히려 핵 개발을 하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관세가 커지게 되면 일단 고통받는 건 미국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지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정부가 겪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 분담금 압박을 하면서 여차하면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축할 가능성은 사실 적은데 향후 주한미군의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사실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일종의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유사시에는 또 미군이 또 증원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 그동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서만 작전하는 걸 생각했다라면, 지금은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분쟁에 주한미군을 빼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만약에 정말 주한미군이,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을 도와주러 간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런 사이에 만약에 북한이 뭔가 군사적인 액션을 취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한미군이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약간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축보다는 이제 주한미군의 활용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가 향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떠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도 그 핵 무기 개발까지도 염두에 둬야죠. 그거는 주한미군이 떠난다라는 거는, 미국이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만, 상호 방위 조약과 함께 이 주한미군 주둔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안보의 큰 틀 중에 하나였거든요. 만약 그런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주한미군이 만약에 전부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감축 정도가 제일 그나마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군은 떠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공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잘 보면 주한미 공군과 주한미 육군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음 정부가 그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어쩌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6월 달에 다음 정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다음 정부가 겪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관세 협상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지만,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관세가 커지게 되면 일단 고통받는 건 미국민들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반면 이제 방위 분담금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방위 분담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해군의 MRO 사업 같은 거를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상쇄시키려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방위 분담금은 사실 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군 지원과 관련된 항공인 노동자들의 월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방위 분담 관련해서는 미해군 MRO 사업을 연결해서 거기서 분담금을 좀 차감하는 방식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미 육군이나 미 공군의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좀 상쇄할 수 있어서 방위 분담금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새 정부가 부딪힐 난관이 굉장히 많다 지금. 사실 지금 이제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잖아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지금 파트너가 적절치 않다 보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이슈를 안 삼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방위분담금 문제.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방위분담금 압박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높게 부르고 봐요. 일단 높게 부르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걸 다 맞춰준 건 아니었어요. 1기 행정부 때도 보면. 그러니까 적정 수준 올려주고, 대신에 트럼프가 생색이 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환경을 마련해 줬죠. 2기 때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거에 약간 이제 반대를 한다든가 이러면 여차하면은 병력을 뺄 수도 있어요. 빼고 다른 데로 재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어쩌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중간에 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북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유사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군의 지원에서 싸우는 그런 작전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주한 미군이 없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일례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를 하는 건 그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는 거를 걔도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개입을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대만도 그러면 이제 자체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해야겠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핵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제 워싱턴 조야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오히려 핵 개발을 하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주류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한데, 왜냐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을 못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효과가 없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한국도 핵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미군의 전력이 동북아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죠. 거기에는 이제 핵 개발도 들어가고. 대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조정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죠. 만약에 너무 왕창 빼버린다 그러면 이 둘 나라들이 뭐 기술적으로 핵무장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손대는 건 상당히 부담이다 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거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경제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뭐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힘들어할 만한 제안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국제면이라든지 세계면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떠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대영 제국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합니다. 고맙습니다.